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첨보라는 기업을 통해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떤지, 성장성은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세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론으로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경쟁력과 고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EV 배터리용 전해질 첨가제 수요, 전해질 첨가제 수요 확대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차 전지 소재 부분 연평균 매출 97%대가 전망되는 대표적인 성장주이다. 네, 전해질 사업이 그렇다는 거죠. 전해질과 첨가제 비즈니스가 소재 산업이 국내 소재 밸류체인 중 다양한 고객군 확보와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전고체 배터리 출현 가능성은 리스크이죠. 하지만 시간이 남아있고 회사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시가총액이 2.8조인데 향후 4조에 도전할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엉덩이를 깔고 앉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4조까지 깔고 앉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28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동사를 사고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다시 머스에 참여하고 있고 양수 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의 계열을 한번 어떤 회사이냐. 첨보는 2007년에 설립된 이후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죠. 네. 2차 전지 소재 2분기 현재 매출 비율 62%,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디스플레이가 29%, 그리고 여러 기타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2차 전지가 62%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29%이죠. 네네. 제가 앞에 잠깐 잘못했는데. 그리고 의약품 소재가 4%. 이렇게 매출액이 구성되죠. 그래서 동사의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해야만 동사는 주가의 상승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전해액 첨가제하고 전해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수요처는 LG화학, 삼성 SDI, CATL, 파나소닉, 네, 글로벌 기업들에는 다 납품을 하고 있죠. 동사는 디스플레이, LCD 시가격 첨가제도 생산하고 있는데 OLED 소재도 만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BOE, LG 디스플레이, AUO 중국 기업이죠. 삼성전자,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공정 소재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네. 의약품은 의약품 중간체를 만든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제약, LG화학, WH인데 결국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특히 2차 전지가 동사의 핵심 산업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공부하는데 꼭 피카소의 그림처럼 책상 위에 그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2차 전지 배터리가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극재가 36%, 네, 가격이죠, 그렇죠? 네, 음극재가 13% 규모 가격, 전해액이 14%입니다. 네, 전해액과 음극재의 규모가 비슷하죠? 분리막이 9%, 네, 기타가 28% 되어 있는데 이 전해액을 다시 나누면 첨가제 30%, 전해질 40%, 유분 30%. 그러니까 첨보가 만들고 있는 전해액은 전해질과 첨가제와 유분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이루어져서 전해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이 안에 갑자기 전해질 이야기가 나오고 첨가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통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배터리 한 축을 담당하는 전해액은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2차 전지 전해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먼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 사이에 전해액이 있죠. 근데 이 전해액은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1번 리튬염 전해 질이라고 그러죠. LiPF6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6불화 인산 리튬 LiPF6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후성과 동사가 있죠. 그렇죠? 다음에 유기용매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에 탄산 카보네이트가 결합이 되는데 에틸렌이 붙냐, 프로필렌이 붙냐, 디메틸이 붙냐 이런 의미에서 P, 뭐 L, D,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해질이 첨가합니다. 네, 전해질을 첨가해서 효용과 성능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전해액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리튬염하고 유기용매하고 첨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전해액은 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전지의 수명이나 안정성, 에너지 밀도, 출력 강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1, 2, 3번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이 전해질 1번은 전해액 내 원가비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물질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용매는 전해질을 잘 용해시켜 리튬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첨가제는 양극이나 양극이나 음극 표면 보호막을 형성해서 리튬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명, 성능 향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은 각각의 리튬염과 유기용매의 역할과 첨가제 역할이 각각 나누어져서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전해액의 종류를 여러 이야기를 했죠. 전해질의 종류를. F전해질이 있고 P전해질이 있고 D전해질이 있고 B전해질인데 각각의 현재 동사의 매출 부증은 25%, 51%인데 P전해를 LiPF 이 전해질을 6불화 리튬, 탄산 리튬 이 전해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해질의 종류하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전해질. 일본과 중국 등 여러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P전해질의 경우 체군 중설분을 감안하면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D전해질. D전해질의 경우 일본 센트럴 글래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점 생산하고 있으나 첨보가 진입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센트럴 글래스장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D전해질의 동사 점유율은 7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F전해질. F전해질의 경우는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주로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사가 양산에 성공을 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전해액 업체 대부분이 동사의 전해질 제품이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점유율은 60%로 추정됩니다. 네, 앞쪽에서 전해액은 전해질 플러스, 용매 플러스, 첨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해질 시장에서 동사가 굉장히 좋은 실력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해액을 파는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력 플러스 점유율 이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지금 동사가 가고 있다. 이게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액 첨가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용 쓰임새가 확대된다. 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전해질하고 첨가제 시장이 확장적이죠. 네,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범용 전해질은 LiPF6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6불화 인산 리튬. 네, 단독으로 전기차용으로 쓰기에는 출력이나 수명 특성이 낮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성이 낮은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각각의 단점을 보호하는 용도로 전해질의 첨가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 첨가제가. 동사의 전해질 첨가제는
주로 기존 범용 리튬염인 LiPF6, 6불화 인산 리튬이 추가되어 전액 내에서 약 1에서 6% 비중으로 섞게 되고, 첨가제를 1에서 6% 정도 섞네요. 필요에 따라서 첨가제가 다양하게 복수로 혼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첨가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장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전해질 첨가제 시장은 전해액보다 시장 규모는 적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성은 두드러질 것이다. 네. 전해질 첨가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뜨는 이유는 시장이 커질 것이다. 네.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출력을 올리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첨가제가 필요하죠.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이 커지는 거죠. 2차 전지 산업이 커지면서 동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상승 동력의 어떤 기본으로 작용하는 거죠.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올해 기준 전사 매출액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전해질 첨가제와 전해질 첨가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반복되어 있네요. 네. 전해질 첨가제하고 전해액 첨가제. 네, 첨가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2017년 157억에서 20년 760억으로 5배나 성장했죠. 2023년 추전 매출액은 5,862억으로 20년 대비 7.6배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크기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극재, 음극재만 보고 있는데 이 전해질 사업에 강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1등주를 찾아서 사서 담궈야 합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매력 포인트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군과 높은 점유율, 다양한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원가 경쟁력이 있다. 네. 전기차용 첨가제 확대 필요성과 함께 동사는 품질과 공정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상승 중이다. 전해질을 포함 전액 내 국내 밸류 체인 중에서 가장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 비중은 약 60%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외 고객이 더 많네요. 그렇죠? 동사의 경쟁력은 소재별 점유율에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최종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캐파 확대와 전해액 수혜 증가로 인해 동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증설이 기대되는 거죠. 투자와 증설, 레버리지, 결국 큰 수익성을 이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공격적 증설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3년까지 7.6배 현재보다도 공격적 캐파 증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원재력 가격 인상분을 판가에 전이하기 시작했다.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전액의 주요 재료인 리튬의 경우 가격이 연초 대비 253% 상승했습니다. 전해질 내 리튬 비중이 약 4.6%를 감안하면 전해질 원가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죠. 한편 범용 전해질이자 피전해질 원재료기관 LiPF6,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의 경우 중국 내 수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년간 400%나 급증했습니다. 네, 부족하죠. 네, 공급이 부족합니다. 전해질 업체들이 증설 계획을 서두르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이 타이트하죠. 네, 증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먼저 증설을 하고 있는 놈이 왕인 거죠. 자, 범용 전해지는 LiPS, 6불화 인산 리튬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판가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상반기 가격 상승이 2분기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졌으나 2분기 말부터는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성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iPF6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을 보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기본 원재료 가격을 이제 판가를 전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동사의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에 한번 보면 영업이익이 119억 정도 예상을 하죠. 계속 100억 밑에서 놀고 있다가 2분기부터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오는데요. 더 멋있는 것은 4분기에 160억까지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21년에는 400억, 더 놀라운 것은 22년에 890억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종목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업이익이 내년에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반영되죠. 당연히 6개월 선반영입니다. 올 3분기, 4분기에 동사의 주가 상승이 피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고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EV용 전해질 첨가제 수요 확대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후 3년간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연평균 매출 97%대의 높은 성장력이 전망되는 대표적인 성장주이다. 국내 소재 밸류체인 중 다양한 종목 고객군과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그러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스크이지만 이미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동사 또한 연구를 하고 있다.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2.8조보다는 향후 시가총액 4조로 추가 상승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첨보를 봤죠. 이제 전액에 대한 기본적인 매력 포인트를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를 깔고 지속 전보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